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용 원생입니다. 오늘이 10월 말이래네요. 근데 10월 29일이 금요일이니까 사실상 주식시장은 10월 29일이 10월 그 종가지요. 근데 미국 주가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미국 증시가 아찔하다. 언제 떨어질지 모를 정도로 아찔한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와가 있다. 라는 주장도 하는 것 같고, 또 미국 현지에서도 PPI는 이제 도매 물가 지수인데, 도매 물가 지수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비교해 가지고 오히려 도매 물가 지수 상승률이 높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떠드는 봐야 되는데, 일단 오늘은 그건 나중에 제가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은 또 ROE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ROE는 뭐냐 하면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자기 자본을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을 분자로 나누어 가지고 100을 곱해 가지고 비율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최근 이제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하는 힘은 그 주당 순이익 내지는 아니면 자기 자본 이익률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매 물가와 소비자 물가 상승률 및 ROE와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과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 얘기의 핵심이. 그래서 이제 비관론자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더 낮지 않느냐. 그럼 기업이 그 도매 물가 상승률을 감당해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결국은 이제 주가 하락 요인이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 주가 하락이 임박했지 않느냐라는 논리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피상적으로 보면 또 이 또한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우선은 원래 이제 그 3분기 미국의 ROE가 40% 증가했어요. 이 얘기는 그러면 물가가 2분기까지 오르고 3분기도 뭐 물가가 오르는 중이었죠. 그죠? 소비자 물가도 오르고 그 도매 물가, 그 생산자 물가죠. 그것도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ROE가 40% 증가한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5년 평균이 15% 정도 되니까 ROE가, 그러니까 자기 자본을 분모를 하고 당기 순이익을 분자로 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한 거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국의 10대 기업은 삼성전자의 거의 약 한 3배 정도 나오잖아요. 3분기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는 5년 평균이지만은, 근데 이제 이 ROE가 엄청난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가 거품 논쟁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ROE가 어떻게 해서 증가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더군다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도매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그 비관론자들 논리대로 하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고 이익도 감소해야 되는데 오히려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익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봐야 된다는 거죠. 막연히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이제 미국 상장 기업은 대부분 주식 투자도 병행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런 기업이 이제 점점 늘어나리라고는 보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만큼은 우선 인재를 두고 있지 않아요. 우선 이거 금융 쪽은 인재가 제대로 된 인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뭐 경제 패널들 수준이나 정권 전문가들 수준을 보면 기업이 그 주식 비중을 늘리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공부 좀 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그러면 상장 기업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 ROE가 증가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하면, 그 유가 상승률이 원래 엄청 올랐잖아요. 한 40%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관련 기업 주가는 60% 70%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그 기업 이익 증가율이 높다. 더군다나
그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거는 평균이지 유가만 보는 건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그 오히려 기업 이익 증가율이 주식 투자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국보다 ROE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기업의 이제 재고자산 관련 문제인데요. 재고자산은 그 물가 상승 국면에서 그 재고자산은 처음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기 이전에 확보한 재고자산은 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확보한 거잖아요. 보통 한 이 재고자산이 기존에 계약한 금액 주로 이제 3개월 단위로 계약도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기존에 쓰고 있는 것도 한 2, 3개월 물량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장에 있는 것도 그 다음에 계약한 것도 한 3개월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6개월 정도의 재고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은 가격 상승 이전에 확보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원자재를 가공해가 판매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3개월 시차를 두고 생산이 된다고 하면 그 도매 물가 상승률이 설사 높더라도 그 증가시킬 수 있잖아요,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또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 물가가 하락을 하면 또 기업은 늦게 그 도매 물가를 판매 원가를 판매 가격이죠, 늦게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도 그 기업 실적이 또 수반되는 한 그 매출액은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역 그 용어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득 교육 조건 여러분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냥 가격적 교육 조건을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가격 수응 교육 조건이라고도 하죠. 그거는 이제 수입 쪽 가격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 교육 조건은 그 생산 원가와 단가와 그 다음에 생산량까지 수출량까지 포함한 개념이거든요. 기업은 그 굳이 무역을 하지 않더라도 그 PPI 그러니까 도매 물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하고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한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ROE가 증가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비상적으로 보면 PPI가 더 높으면 CPI보다 그럼 기업이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가 하락 요인이에요. 비상적으로 보면. 그러나 뜯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주가 하락 논리는 그 설사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근거를 가지고 주가가 하락한다는 논리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은 지속적으로 혁신을 합니다. 경영 혁신도 있고 기술 혁신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을 통해서 또 생산 원가를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제품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 것도 특히 미국은 이 분야가 앞서 있잖아요. 혁신 분야가. 그래서 나스닥 기업이 어떻게 보면 혁신 분야예요. 그래서 세계 혁신은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국가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혁신 분야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또 ROE가 우리나라 그뭐 최우량 기업이 5년 평균이 15%인데 미국 3분기이기는 하지만 40%나 된다는 거예요. 거의 3배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거품 논쟁에도 불구하고. 그걸 또 이제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한 대로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나스닥 기업의 성장 속도가 다른 또 그 전통적인 산업 성장 속도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가 상승 속도도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ROE가 높은 이유 중에 전통 고유의 업무 쪽에서도 ROE가 높은 이유가 되지만은 단기 순이익에는 그 자본 소득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수익도 높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ROE가 이제 높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매출액보다 대부분의 우리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나 정권 전문가들, 경제 패널들 매출액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하면 GDP를 사용하는 용어도 결국 매출액 개념이거든요. 연간 부가가치 총액이니까 GDP가 매출액이단 말이에요. 단계별로 부가가치 총합이거든요. 그런데 기업 매출액 중에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특히 미국은 그 정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GDP를 가지고 거품 얘기를 해서도 안 되고, PPI가 CPI 그 상승률을 가지고도 얘기해도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결국은 이제 ROE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아니면 기업 매출액이지 그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이 또 있기 때문에 결국 ROE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거품 논쟁을 얘기할 때 ROE를 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도매 물가가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좀 낮지만 기업의 어떤 경영 전략이라 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죠. 그 재고 자산을 항상 확보해야 되고, 또 그 3개월 단위로 미리 계약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물가 상승 국면에서 기업은 낮은 가격으로 확보한 원자재 때문에 나중에 CPI가 조금 더 높다 하더라도 덜 높다 하더라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어진다. 그리고 기업은 실적이 수반되는 한 매출을 확대한다. 결국 이익이 되는 한 매출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ROE가 40% 정도 되는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높다고 하더라도 생산량을 줄일 어떠한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신성장사는 매출액이 증가 속도가 빠른데 그쪽 주가 상승률은 더 높다. 그래서 그 미국 주식시장을 선도하는 게 투자은행과 어떻게 보면 나스닥 기업에 있는 우량 기업들이죠. 그러니까 투자은행과 그 나스닥 기업에 속해 있는 약 한 73개 중에서도 또 한 35개 정도는 엄청나다는 거죠. 그 35개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만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한 개뿐이지만 미국은 삼성전자와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한 100여 개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삼성전자 주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속도보다 빠르듯이 미국을 대표하는 약 한 100개 우량기업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 상승보다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런 그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